这样一个程序和法律适用牵强附会、证据和事实认定漏洞百出的仲裁案，中国人民根本不会接受。This is a legally binding decision, and it's our expectation, frankly, it's the world's expectation. It's not just the United States. 국제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한 중국의 주장을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예상대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완패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표정은 극과 극입니다. 중국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국제법의 결론을 따르라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 지역을 놓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根据鼓励所有的争议相关当事方通过直接的对话来解决问题，所以这个不光是中国一家的问题，国际社会大多数成员现在是拒绝这样的非法的东西。 이번 재판은 지난 2013년 1월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소를 하면서 시작됐는데요. 판결 내용을 보실까요? 네덜란드의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이 주장하는 이 남해구단석의 해역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중국이 남중국해에 매립한 인공섬이 필리핀 영토 주권을 침해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왔습니다. 1953년엔 역사적 근거를 내세워 남중국해 90%를 포함하는 남해구단선을 주장했는데요. 이 남해구단선이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해안선으로부터 근접한 지역에 9개의 가상 기준선을 그어놓은 것을 뜻합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인공섬을 만드는가 하면 군사훈련도 수시로 해왔습니다. 중국이 이렇듯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 세계 물류의 4분의 1이 통과하는 해상교통의 요지입니다. 두 번째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전 세계 원유의 13%가 이곳에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적 요충지이자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판결 이후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위험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이 도발할 경우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군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중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군사적 위협이 있을 경우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는데요. 如果有任何方敢采取挑衅行为，挑战中方的利益，那么中方采取坚决的应对行动也是不会变的。 지금 남중국해 인근에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팽팽한 군사적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5일부터 남중국해 일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 역시 분쟁 지역 주변에 항공모함 2척을 배치했습니다.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이 중국의 불리한 입장이긴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무용지물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행동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미국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더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형성된 이때 우리 정부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두고 과연 어느 편,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지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두 나라 모두 우리 정부에게 입장을 취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중재재판 판결에 유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로서는 사실은 사드 문제가 부각된 상황에서 지금 남중국해 판결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로서도 어떤 입장에든 표현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발표로 중국의 엄포를 이미 한 차례 들은 우리나라로서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반면 일본 외무상은 재판소의 판단은 분쟁 당사국 간의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며 판결을 수용하라는 입장입니다. 아시아 해상 지역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에 한국의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소식은 안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국제중재재판 결과로 미국과 중국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한국 외교에도 큰 도전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지지 요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주중 대사관과 주한 중국 대사관을 통해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역시 한국 측에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요청해왔고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We want China to abide by international norms and rules, and where they fail to do so, we expect the Republic of Korea to speak out on that, just as we do. 최근 미국은 관계국들의 남중국해 판결에 대한 지지 표명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결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인데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구속력이 없다는 중국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일본은 이미 중국 측의 재판 결과의 수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던 한국 정부가 명시적인 입장을 표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안소영입니다.